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 전체적으로는 이제 눈치를 봐오면서 하루를 보냈던 내용입니다. 종가부터 좀 볼 텐데요. 자, 이날 다우 지수,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그래도 장중에는 반등 상황, 그러니까 플러스권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다가 결국에 우려가 앞으로 좀 커지게 되면서 조금은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결국 거의 다 약보합선에서 거래를 마쳤었고요. 이날 시장에서는 펩시코가 미국의 3분기 실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호실적을 내게 되면서 장 초반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점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날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경제지표 그리고 의사록이 되겠는데요. 우선은 생산자 물가지수, 이제 CPI 발표에 앞서서 미리 좀 예고가 되고 있는데요. 8.5% 전월 대비 상승을 했습니다. 7월과 8월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가 9월에 상승 전환되는 그런 생산자 물가가 되겠는데요. 이날 식품과 에너지, 무역 서비스,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품목들을 제외한 9월 이런 근원 PPI 역시 0.4% 상승을 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개선세가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된 이유로는 최종 소비재 가격이 올랐고 이것에 대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시장에서는 분석을 했고요. 이렇게 개선된 경제 지표로 인해서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제한적인 그런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그만큼 시장을 눌렀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해소까지 나오는, 그러니까 호황제가 동시에 나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내일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표 전망에 대해서 기대치가 낮다라고 말을 하면서 근원 CPI 정도만 예상치에 부합하는지 정도를 체크하면 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자, 이어서 연준의 의사록 발표도 있었습니다. 9월 FOMC 때 75EP를 올렸었는데 그때 연준 인사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오고 간 얘기들을 적은 내용이 있고요. 이제 골자를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 높은 수준의 금리 인상을 유지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올리는 건 아니고 올린 상태에서 높은 상태를 유지한다 정도가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연준 위원들은 높은 인플레이션이 하락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락했나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천천히 하락하고 있다라면서 우려를 표명했고요. 또 이렇기 때문에 제약적인 수준으로 정책을 이동한 이후에 한동안 지속해야 된다는 의견 역시 대다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원하고 있는 이 완화 정책, 그러니까 정책을 전환하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GDP에 대한 위험도 언급을 했는데요. 지금 유럽의 경기 침체가 계속 깊어지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 대한 제로 코로나 정책에 의한 전체적인 경제 활동이 둔화된다는 점, 그리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계속 싸우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가 위험성을 계속 띄우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일부 좀 특이했던 점이 회의 일부 참석자들이 불확실한 세계 경제 상황 그리고 금융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금리 인상에 대한 부작용을 줄여야 되는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인 인상과 관련해서는 약간의 속도 조절도 고려해봐야 된다라고 언급했는데요. 이게 시장에서 워낙에 바라던 그런 말이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온 다음에 결국에 채권 시장이 하락하는 부분으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하고 업종별 흐름 체크하겠습니다. 어제 0.7% 밀렸는데요. 간밤에 또 밀렸습니다. 한 3거래일 연속으로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낙폭이 조금씩은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 그나마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에너지 관련된 종목은 유가가 하락을 했지만 최근에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들은 약간 조정을 받고 그리고 하락을 했었던 종목들은 반등을 주는 이 내부적인 세부 움직임이 있었었고요. 필수 소비재도 0.4%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상승폭이 적은 만큼 섹터 내 업종들의 흐름도 혼조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틸리티가 가장 많이 밀렸는데요. 수요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유가에 적용된 만큼 전기,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는 이 유틸리티 섹터 역시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 나와줬습니다. 평균 3에서 4% 종목들이 하락하면서 섹터를 다 끌고 내려갔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계속해서 눈치를 봤던 만큼 뭐 큰 폭의 변동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호실적을 냈던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였었고요. 그리고 어제까지 하락세를 크게 보여줬던 은행주들의 반등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일부 신약주들,
그리고 놀자주들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 방위 산업 쪽과 부동산 그리고 유틸리티 이런 쪽에서는 혼조 흐름이라기보다는 이제 전반적인 하락세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은 성장주도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경제지표 앞두고 눈치 보는 흐름입니다. 큰 폭의 변동은 없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리고 아마존 정도만 상승, 나머지 메타 플랫폼스하고 애플 정도는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9월 FOMC 의사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됐기 때문에 크게 요동치지는 않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종목들 보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옆에 있는 오라클, 그러니까 대표적인 또 소프트웨어 업체가 되겠는데요. 다른 종목들 상승에 비해서 좀 컸습니다. 2.3% 올랐는데요. 그동안 이제 저평가를 좀 받고 있다라는 증권사의 입김이 작용을 하게 되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다른 종목들도 좀 더 이런 훈풍이 퍼져나가지는 않고 오라클에만 한정되는 그런 투자 심리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반도체로 넘어와 보시면 역시 뭐 모두 다 올랐다, 모두 다 내렸다 하기보다는 뭐 일부 혼재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제 좀 강했죠. 이제 그런 만큼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1.3% 밀리는 모습이었었고요. 그리고 이날 시장에서 제일 강했던 건 또 인텔이 되겠는데요. 구조 조정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날 인텔 1.1%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성장주 중에서는 스트리밍 관련된 종목도 봐야 되는데요. 다른 종목들은 밋밋했는데 넷플릭스가 강했습니다. 3.0% 올랐습니다. 3분기에 오리지널 TV 시리즈를 대거 출시를 하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 4분기에 대한 매출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시장 분석이 나왔는데요. 다른 OTT 회사들에 비해서 무려 5배나 많은 수준으로 콘텐츠를 쏟아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개수로 보게 되면 1,024개 콘텐츠가 출시됐다는 점, 이날 시장에서 이 저가 매수와 함께 긍정적인 내용으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금융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은행주들 약간 이제 반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크지는 않았고요. 한 1%를 전후한 상승세가 나와줬었는데요. 어제는 이제 그 경기 침체 때문에 충당금을 갖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라는 속에서 내려갔었는데요. 반발 매수가 들어옵니다. JP모건 체이스가 1.6%로 가장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 순서로 시티,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순서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날 시장에서는 보험주 AIG가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상승했습니다. 다른 종목들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 올라가는 긍정적인 모습이었었고요. 핵심 콘텐츠, 그러니까 보험과 관련된 핵심 성장세가 좀 뚜렷하게 나오고 있다 하면서 투자 의견이 상향됐다는 점 그대로 반영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쭉 넘어와 보시면은요, 이날 코카콜라, 펩시코 이런 종목들 소비 경기 방어주들 긍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후 특징주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펩시코가 은행주들보다도 더 먼저 실적 발표를 한 첫 번째 기업이 되겠는데요. 이날 실적 잘 나왔습니다. 자, 앞으로에 대한 전망까지 긍정적으로 내면서 4% 넘게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 코카콜라도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받으면서 1.2%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전쟁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줄어들게 되면서 놀자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이제 뭐 대표적으로 여행을 예약하는 부킹닷컴 2.5%, 그리고 카니발 같은 이런 크루즈 회사들이 이날 10% 이런 여객선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잠을 잘 수 있는 메리어트 호텔, 뭐 힐튼 호텔 이런 종목에서 2, 3% 상승세가 나와줬고요. 거기까지 여행을 할 때 이동을 하게 되는 비행 관련된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항공주 좋았다는 점 이날 체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재 쪽만 좀 체크해보고 마무리할 텐데요.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2차전지 배터리 소재 쪽에서 리튬 관련된 종목들의 하락세가 상승과 하락이 좀 크게 나와줬습니다. 미국 정부 쪽에서 러시아산 이 알루미늄 수입을 금지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반사수혜를 얻는 종목들, 그리고 알코아 같은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5% 상승을 했고요. 이렇게 알루미늄이라는 소재 자체가 크게 움직이다 보니까 다른 소재들한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원자재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시장들의 분석이 나오게 되면서 리튬 관련해서 알버말, 그리고 리튬 아메리카, 리벤트 이런 종목들이 7%, 5% 하락했다는 점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특징주는 바로 모더나가 되겠습니다. 이 머크사와 백신 협업을 조금 더 구체화 시켰다라는 점에서 이날 아주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8.7% 갭업으로 출발해가지고 음봉으로 좀 거래를 마쳤지만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이 머크사와 2016년부터 항암 백신 개발을 위해서 파트너 관계를 맺어왔었는데요. 간밤에 공동 개발과 발매를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에 대한 성공 가능성도 높아졌다라는 평가를 듣게 되면서 이날 131달러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바로 펩시코가 되겠습니다. 실적 잘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매출이 219억 7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27억 달러, 전망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에 대한 전망 역시 매출 성장을 10에서 12%, 그리고 주당 순이익 증가율을 8에서 10% 더 끌어올렸습니다. 이런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최근에 8월 17일이네요. 이때 고점 찍고 쭉 내려왔었는데 이날 아주 강하게 상승하면서 4.3% 거의 170달러까지 회복하는 펩시코였습니다. 유럽 증시 보겠습니다. 역시 눈치를 봅니다. 약간은 약세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독일이 0.3%, 그리고 프랑스 깨아크 지수 0.2%, 영국만 0.8%. 이날 영국에서 조금 악재가 나왔습니다. 영국의 국채가 5%를 장중에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서 급등했고요. 어제 이제 뱅크 오브 잉글랜드 영란은행 쪽에서 채권 매입을 종료를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다른 증시 대비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나머지 뭐 독일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런 생산자 물가 지수를 보게 되면서 앞으로 이 긴축 정책이 좀 더 세지고 기업들의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내용 속에서 일부 종목들의 하락이 증시를 끌어내렸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가가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오펙이 글로벌 수요 전망치를 좀 낮춰잡는 그런 모습인데요. 하루에 264만 배럴, 그리고 내년에는 하루에 234만 배럴, 9월 대비해서 모두 다 전망치를 낮추게 됐다라는 점, 유가를 2.3% 끌어내린 재료가 됐고요. 그리고 앞서 미국이 러시아산 관련된 알루미늄 수입 금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 속에서 구리도 영향을 받습니다. 0.6% 하락하면서 7,500달러 선 거래를 마쳤고요. 강달러에 따라서 금값은 0.5% 밀렸고, 그리고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영국의 이 국채와 연동이 되면서 장 초반에 상승을 하다가 영국 쪽에서 진정이 나오니까 동반해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고, 연준 의사록에 대한 코멘트 영향도 받으면서 이날 3.7bp 조금 세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넘어가 볼 텐데요.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 증시 결국에는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떠한 소식들이 있었나요? 예, 내일 개장 전 발표되는 노동부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결과를 앞둔 경계 심리가 짙어지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장중 수차례 등락을 거듭한 후 결국 3대 지수 모두 소폭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9월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가 전달 대비 0.4%가 상승해 예상치였던 0.2%를 상회했지만 변동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는 예상에 부합한 점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다소 감소시키면서 개장 초 증시를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중앙은행 BOE가 국채 매입을 예정대로 14일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파운드의 가치가 추가 하락하는 등 세계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지는 등 이것이 뉴욕 시장에도 역시 부담으로 반영된 하루였는데요. 영국 중앙은행은 금융 안정에 실질적인 위험이 있다면서 물가 연동차를 매입하겠다고 밝혔고, 지난달 대규모 감산을 발표한 후 세 번째 시장 개입이었지만 금융시장은 세 번째 개입보다는 14일 채권 매입 중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을 방문한 앤드류 베일리 BOE 총재가 이번 주를 끝으로 시장 개입을 중단하겠다면서 자신의 메시지는 앞으로 3일이 남았다는 것이라고 강조하자 시장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에 공개된 지난 9월 FOMC의 의사록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의 의원들이 여전히 인플레이션 고공행진에 정책 초점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 시장의 부담이었습니다. 지난해 많은 경제학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은 일시적인 것이라면서
올 들어 서둘러 대대적인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는 연준이 이제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오버슈팅 경고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생각이 전혀 없다는 점이 오늘의 의사록으로 확인된 건데요. 이에 따르면 연준 관계자들은 지나친 금리 인상으로 경제에 충격을 주는 이른바 오버슈팅의 위험성보다는 금리 인상이 인색해 인플레이션의 고삐를 놓치는 위험에 더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물가 오름세가 확실하게 통제됐다는 판단이 서기 전까지는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지속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의사록은 많은 참석자들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해 향후 치르게 될 비용이 과도한 대응에 따른 비용을 압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하면서 이들이 국제 경제 흐름이 극도로 불안해지고 있다는 점도 인식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찬성한 고위 인사들은 거의 없었지만 상당수는 빠르면 11월 FOMC에서 0.75%포인트가 아닌 0.5%포인트의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침체가 된다면 주택가격이 최대 20%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는 소식입니다. 무디스의 애널리티스 팀의 보고에 따르면 올해 들어 주택가격의 중위 수위는 매달 급등해 6월 중 41만 3,80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 하락세로 돌아서 8월에는 38만 9,500달러까지 떨어졌다면서 건축업자들과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수요가 둔화되고 곧 회복될 것으로 봤지만 고금리의 주석과 시장에서의 물건의 장기간 정체화되는 등 수요가 급감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미국 시장은 금리가 6.5%에 이르고 있고 42년 만에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등의 요인으로 인해 주택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올해와 내년 주택시장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면서 금리는 여전히 오르고 있고 향후 계속 오를 것이므로 주택시장이 상당 기간 침체기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날 시장에서는 증권가의 입김도 상당히 세게 나와줬습니다. 방산 관련된 종목 중에서 이날은 보잉이 하락폭이 좀 깊게 나왔는데요. 투자 의견에 어떻게 나왔는지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중 갈등으로 인해 대중 판매 전망이 불투명해진 다우지수 구성 종목 항공기 제작사 보잉에 대해 증권사 크레딧 스위스가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시장 수익률 이하로 낮추고 우배 주가도 현 수준보다 25%가 낮은 98달러로 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크레딧 스위스 측은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중국은 항공기 주문을 유럽의 에어버스 등 경쟁사로 돌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와 더불어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달러 강세, 금융비용 증가, 제품의 위치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할 때 보잉에 대한 향후 전망이 부정적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중국은 2018년도에 보잉의 총 매출 중 14%인 140억 달러에 달하는 항공기를 주문했고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신규 주문의 약 30%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경기 침체로 향후 다수 항공사들이 주문을 줄일 경우 보잉의 주가는 더욱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올 들어 이미 34% 하락한 보잉의 주가는 오늘도 0.87%가 하락해 130달러 42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방노동부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가 발표되며 시장의 예상은 전달 대비 0.3% 상승이며 이어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 에너지청의 주간 원유 재고가 이어지고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월그린스 부스 얼라이언스를 시작으로 델타 에어라인스, 블랙록, 커머셜 메탈스, 페스터널, 프로그레시브 코프, 타이완 세마이컨덕터, 도미노스 피자, 인포시스, 베저미터, 그리고 프롤로지스 잉크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